먼 옛날 당군이 세웠던 강화 참성담부터 외세가 몰려오던 개항기를 거쳐 국제도시로 나아가는 지금까지 인천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전설이 가득하더라. 고난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 그 전설들을 찾아 떠나본다. 인천 야곡. 매주 화요일 인천의 설화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인천 야곡. 오늘도 여행의 길라잡이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남동걸 박사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일주일이 진짜 금방 지나죠. 예. 근데 진짜 저희 애청자님들은 화요일 이 시간 기다리시더라고요. 대표 코너입니다. 아유, 감사할 따름이죠. 부담을 팍팍 드릴게요. 예.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설화일까요? 지난주에는 제가 백령도 설화를 맞아요.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문학산으로입니다. 인천 문학산에 있는 바위에 얽힌 설화인데요. 네. 이 문학산은 사실은 그 바위와 관련된 설화들이 여러 편 전해지고 있어요. 네. 한번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효자바위 설화라고 한번 술바위 관련해서 술바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오늘은 그 근처에 있는 그 갑옷바위라고 또 있어요. 갑옷바위, 갑옷. 네, 갑옷. 그렇다면은 갑옷바위에 대한 전설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네네네. 그 설화 이야기 듣기 전에 좀 배경 지식을 알고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갑옷바위 설화에는 안관당지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안관당에 대한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할 듯해요. 네. 제가 이것도 한번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오늘 이야기 속에는 문학산의 안관당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지키는 이제 당지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안관당은 원래는 이제 문학산에 있는 중요한 유적 중에 하나인데 처음 지어졌을 때는 그 임진왜란 때 외적을 물리친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 당시 인천 부사였던 김민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분을 모시는 사당이었습니다. 사당. 네. 근데 이후에 이제 그 사당의 기능보다는 안관 할아버지 또는 안관 할머니 이 두 노인분을 모시는 그 다소 무속 형태의 신당으로 변모된 것으로 변했군요. 신당으로. 보이는 곳이에요. 예. 이 안관당은 그래도 그 문학산 부근에 또는 넓게는 이제 인천 사람들이 굉장히 신성시 여긴 공간이었던 듯해요. 그런데 구한말 이제 외래 종교가 유입된 이후에 이 신성성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있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다양한 안관당과 관련된 설화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주로 이제 그곳을 지키는 당직이나 그 당직의 가족 등 주변 사람과 관련된 이제 설화들인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설화도 문학산의 신성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주려고 하는 그런 설화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학산에 안관당이 있었는데 그 당을 지키는 당지기에 관련된 또 그런 설화네요. 네네. 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옛날 문학산 기슭. 이곳에는 이름 모를 한 장수가 자신의 투구와 갑옷을 숨겨두기 위해 이 커다란 바위 밑에 석함을 파고 바위 뚜껑으로 덮어두었습니다. 훈련을 할 때마다 이 장수는 돌 뚜껑을 열어 갑옷과 투구를 꺼내 입고 훈련을 마치면 다시 그 속에 가지런히 넣어두곤 했죠. 그런데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있잖아요. 그 장수 말고 다른 사람이 그 석함에다가 그 손을 대면은 벼락을 맞아서 죽을 수도 있대. 이 소문은 문학산 안관당을 지키던 당지기의 귀에도 들어갔는데요. 이 당지기는 꼭 한번 열어보고 싶은 충동이 생겼습니다. 뭐라고?
저 속에 과연 장수의 갑옷과 투구가 들어있다고? 헛소문 아니야? 응? 아니지. 그러면 다른 물건이 들어있나? 어? 당지기는 석함을 열어보기 위해서 손으로 바위를 두드려 보기도 하고 힘껏 들어보기도 했지만 이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그 호기심은 커져만 갔는데요. 에이, 안 열리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난 꼭 열어보고야 말겠어. 뭐가 있는지 보기만 하고 만약 물건이 있다고 해도 손대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뭐 별일이 있겠냐고. 결국 당지기는 망치를 품에 숨기고 조심조심 갑옷 바위로 다가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아랫부분을 망치로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지고 천지가 진동하며 벼락이 쳤습니다. 겁에 질린 당지기는 망치를 내던지고 혼비백산해서 도망쳤는데요. 살려주세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당지기가 내리쳤던 갑옷 바위 아랫부분은 깨져 조각이 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후 갑옷 바위는 당지기의 망치질로 아랫부분이 깨진 상태로 현재까지 전해진다는 전설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면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근데 사람의 마음이 열어보지 말라고 하면 더 열어보고 싶잖아요. 예.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 더 생각나는 것처럼 당지기가 이렇게 또 당하긴 당했습니다. 인천 야곡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아까 좀 전에 이제 네. 문학산의 그 바위설화 중에 오늘은 이제 갑옷설화였는데 바위설화가 문학산에 또 여러 개 있다고요. 바위설화가 많다는 건 또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문학산에는 바위와 관련된 설화가 여러 편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이제 이 바위설화 외에도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자바위와 관련된 맞아요. 설화도 네. 있고, 그다음 술바위, 또 중바위와 관련된 설화도 중바위? 전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모양이 배하고 이제 흡사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바위 모양이 배바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사람 배요? 아니요. 타는 배. 타는 배. 네. 네, 거기와 관련된 설화도 있습니다. 이렇듯 바위와 관련된 설화가 많은 것은 이제 물론 문학산에 특이한 바위가 많아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 바위들이 있는 문학산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상징적인 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듯 보여요. 그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여러 바위 설화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효자바위 설화는 술바위, 그다음에 중바위, 효자바위라는 거는 네. 술바위, 중바위와 똑같은 바위, 같은 바위입니다. 그런데 등장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서 제목을 달리해가지고 이름이 붙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이제 바위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바위가 네. 그러니까 전승자들이 다양하게 이제 생기게 마련이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비슷한 내용을 토대로 이제 등장 인물을 달리해가 전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바위들이 관련된 설화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그만큼 이제 문학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그 문학산에 있는 그 바위들도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문학산이 명산이기도 하고 네네. 사실 바위 모양이 좀 특이하면은 보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지어내고 싶은 마음이 맞습니다.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지금 하나 또 생겨날 듯한 바위는 아닌데 그 돌인데 그 돌 먹는 나무라는 게 있어요. 문학산에 가면. 이제 그게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인데 그 나무가 작을 때 돌이 거의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 이제 커가면서 돌을 확 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마치 이제 돌을 먹는 듯한 모양. 근데 그게 이제 아마 조금 지나면 어떤 설화가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됩니다. 앞으로 한 또 100년 후에는 돌 먹는 나무에 대한 설화가 또 이어지고 있겠죠. 네네. 100년 후에는 달라 누가 하고 있을까요? 예. 그렇다면 이 갑옷 바위 설화 오늘 저희가 또 끝까지 들어봤는데 이 당지기가 죽지는 않았잖아요. 네네. 놀라서 도망갔잖아요. 네네. 결말이 다른 것도 있다고요.
예, 이게 몇 개의 변이형이 있습니다. 네.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변이형은 갑옷바위를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재관도 나오고 뭐 여러 명이 나오는데 이 훼손하려는 사람이 다 죽음으로 끝이 난다라는 거죠. 네. 오늘 서로와는 약간 차이가 있죠.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하나 이제 예를 들어 본다면 안관당에 이제 당직이가 아닌 이제 재관이 등장합니다. 재관은 제사를 주재하는 이제 그 사람인데 네. 그 재관이 이제 갑옷바위를 미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 바위를 부수려고 망치를 쳤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서 이 재관이 즉사한다라는 내용이 죽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네. 근데 그 이 변희영 설화, 이 재관 나오는 이 설화는 말미에 어떤 이야기가 추가가 돼 있어요. 이게 좀 주목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 재관이 즉사를 하고 나서 바로 그때 이제 바위에서 연기가 납니다. 갑옷바위에서. 네, 그러더니 이제 그 안에 있는 갑옷과 칼이 사라져 버려요. 어머.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어디서 천마가 날라와서 네. 울고 하늘로 떠났다. 뭐 이런 내용이 추가가 돼 있습니다. 특히 이 천마가 날라와서 울고 떠났다라는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그럼요. 생각이 날까 말까 하는데 그렇다면 잠시 박사님 잠깐만요. 네네. 제가 기억을 좀 되살려야 되겠어요. 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알겠습니다. 듣는 동안 생각이 나야 될 텐데. 예, 노래 맛있다 밴드 돌멩이. 인천 야곡. 오늘은요, 문학산에 관련된, 또 전설, 이렇게 설화 함께 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 동네에는 또 이런 산이 있어요? 라면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 1090번님, 저희 동네에는 백운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운자에서 운서동, 운북동, 운남동 이렇게 나온 겁니다. 중구에 있죠. 그쵸? 우리 7363번님은 노적봉이 우리 동네에 있어요. 둘레길이 참 좋습니다. 그러셨고, 우리 9872번님은 우리 동네에 원미산, 도당산, 춘덕산. 와, 여기 부천이네요. 그쵸? 예. 꽃 축제도 많다고 이렇게 또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예. 날씨 안전정보 듣고 오죠? 백다은 캐스터. 인천 야곡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소개해 주셨던 흔들못의 아기 장수 설화하고 좀 비슷한 느낌적인 느낌도 드는데 네네. 궁금해요. 좀 알려주세요. 참 기억력이 대단하시네요. 사실 제가 좀 고백을 하자면은 네. 작가가 싹 알려주더라고요. 네. 그러셨군요. 예, 바로 이 흔들못 아기 장수 설화와 그 마지막 부분이 아주 흡사하죠. 네. 예, 전에 이제 흔들못의 아기 장수 설화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 못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예, 흔들못이라고 이제 문학산 자락에 있는 청학동에 있는 연못이 있었어요. 그 이 연못이 갑자기 흔들리더니 이제 용마가 나타나게 된 거죠. 맞아. 네. 예. 근데 마침 그 근처 마을에 용마가 나타남과 동시에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아기 장수였던 거죠.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아기 장수 설화를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징이 있는데 바로 죽임을 당한다는 맞아요. 거죠. 부모에게. 네. 이 설화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이 아기 장수가 바로 죽게 되죠. 네. 예, 그랬더니 이 흔들못에서 나타나는 용마가 아주 슬피 울면서 자취를 감추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예, 이렇게 본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갑옷바위 설화의 이 변형, 이것은 바로 이 흔들못 아기 장수 설화와 혼합된 형태다. 특히 말미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네. 이는 이 두 설화가 서로 관련이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별개의 두 설화죠. 흔들못 설화는 흔들못 설화대로. 네. 그다음에 갑옷바위는 갑옷바위 설화대로. 이 두 설화의 별개의 설화가 전승 과정에서 하나로 묶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설화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즉 이제 갑옷바위 설화의 변희형은 전승자가 이제 그 장군, 그 갑옷바위 장군이 나오잖아요. 그 네. 장군과 흔들못의 아기 장수, 이것도 장군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기 장수가 동일한 인물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만들어진 설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듯 유명한 설화의 경우는 전승 과정에서 다른 설화와 합해지기도 하는 등 이런 변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구비문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말로 전해지는 문학. 예, 설화가 이제 구비문학이잖아요. 그죠?
그 기록문학과 달리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전승자의 기억에 따라만 네. 이제 전승이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전승자의 기억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 예. 내가 옛날에 아기장수라고 들었었는데 네네. 그 갑오빠 위에 그 사람인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고. 예, 예. 어쨌든 입으로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섞일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변이형이 계속 생긴다는. 네네. 예. 그래서 더 다채로워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이야기가 많아지고. 네네. 네. 지난주에 제가 백령도 설화를 소개해드렸는데 네. 이 백령도에도 거타지 설화와 관련돼서 이제 그 심청전이 생성됐다고 네.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가보면 심청과 관련된 설화가 굉장히 다채롭게 전해져 내려와요. 네. 한 50여 가지 이상의 이 변이형이 있다라고 관련되니까요. 자꾸 변이되기 때문에 인천 야곡은 앞으로 100년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우리 재미있는 설화 여행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